정권 바뀌고 나서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코너죠. 신인규의 엄마 시대. 다시 만나는 경제 시간인데요. 이데일리 TV의 이은주 아나운서님 그리고 동서울대의 부동산학과 이성재 교수님 두 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야, 정말 뭐 아침부터 텐션이 뭐 미친 텐션 아닙니까? 예. 이런 방송 처음 와봅니다. 처음이시죠? 네. 앞으로 또 자주 뵐 겁니다.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 네. 경제계에서 네. 또 맹활약하고 계시는데 아유. 우리 신인규의 엄마 시대. 네, 제가 예. 사실은 여성시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대본 보내드릴 때 여성시대에서 타이틀을 보내드렸더니 엄마시대인데요. 예, 저희는 이러시는 엄마 거예요. 시대입니다. 저희는. 어떤 의미예요? 예,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께 엄마란 엄마란 내 모든 것? 내 모든 거. 네, 내 모든 것. 왜냐면 지금 저희 엄마께서 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네, 항상 네. 모니터링을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이시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네. 사랑합니다. 영상 네. 편집까지 아주 깔끔했습니다.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이 지금 엄마란 이 공통 질문에 대해서 네. 가장 모범 답안을 그랬어요? 주셨어요. 임팩트 다른 있었습니다. 분들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길래? 아주 임팩트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교수님께도 질문할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교수님도 오늘 저는 네. 또 처음 뵙고요. 네, 예, 네, 부동산에 네, 또 뵙겠습니다. 많은 또 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우리 신인규의 엄마 시대. 네. 우리 교수님께 엄마란? 지금 질문이 너무 답이 좋았거든요. 예,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감탄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아니, 지금 저희- 패널이신데. 그러니까요. 교수님? 예, 저에게 엄마란 예. 저죠. 에? 저. 예. 시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나 네. 자신처럼 네. 엄마라는 건 모든 것이다. 그럼요.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행자님. 예. 예, 엄마 시대 진행자 신인규입니다. 열심히 제가 진행을 하면서 요약도 해야 되고 줄이고 늘리고 이게 네. 가능해야 됩니다. 네, 그럼요. 지금 텐션 저희가 지금 사실은요. 위기 시간대로 저희가 봤습니다. 예, 요 시간대가 가장 치열한 까하. 시간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분발해서 네. 경제 네. 화끈하게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식 소식부터 좀 들어볼 텐데 네. 지난주에 증권계 네. 주요 소식 네. 또 이번 주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증권가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가장 큰 빅키워드는 네. 누가 뭐라 해도 이 상법 개정안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됐죠?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요. 어쨌든 쉽게 이야기해서 예. 우리 보호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어.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 개미들을 위한 법안이 나온 야. 거고 기업을 더 투명하게 만들자라는 방향으로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한국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악명 높은 꼬리표가 달려 있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하. 한국 기업들은 가치가 낮고 예. 평가를 적정하게 받기가 어렵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꼬리표였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지난주에 증시가 신고가를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해주는 연중 신고가를 그런 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하위법들이 나올 것인지라는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예. 개정안의 뭐 내용들은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게 소득세법과 관련된 부분들 뭐 배당소득이라던가 어허. 그리고 이제 상속이나 증여세법 개정안 뭐 상법 개정안 등등 후속 조치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랐고요. 저도 덕분에 행복합니다. 야.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이은주 아나운서님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아니,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쏙쏙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 쏙쏙 시대잖아요. 들어오는 거. 저희 어머님들 같은 와. 분들이 시청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아까 엄마가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실제로 저희 엄마 보고 계시고요. 야, 실제로 보고 계시고. 저희 어머님들께 설명드리는 와. 마음으로 쉽게 아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예,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 교수님 감탄만 하지 마시고. 아니 주식시장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좋아지고 있죠. 교수님 예. 투자를 하시나요? 어때요? 제가 사실 주식 쪽은 잘 모르는데 예, 잘 몰라. 부동산 전문으로 나오죠. 부동산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상법 네. 개정안 네. 그 뉴스 보셨잖아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또 됐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네. 이성재 교수님 네. 동서울대 부동산학과 네. 부동산 전문이신데 저희가 잠시 후에 부동산 주제도 네.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주식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네. 당황하셔가지고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질문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질문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엄마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빠. 너무 좋습니다. 아빠 아니세요? 제가 누구보다도 엄마의 예. 입장을 잘 압니다. 오. 아니 남자가 무슨 엄마 얘기야 이럴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부동산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 너무 신기한 게 있습니다. 화재 전환 부동산. 아니 왜냐하면 전체 예. 아니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의 95%가 엄마예요. 예. 남자- 엄마들이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관심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엄마 시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희 아니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엄마 시대 네. 아빠 앵커. 오. 제가 이제 아하. 나중에 아직은 제가 아빠는 아니지만 네. 예비 아빠거든요. 예비 예, 축하드립니다. 아빠 앵커. 예, 축하드립니다. 아직 추가까지는 아니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아빠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하고 아니 근데 상법 개정안 통과가 네. 굉장히 네. 놀라운 게 이게 그 동안에도 사실은 통과되면 우리 주식시장 그쵸. 좀 좋아진다. 네. 저평가된 거 이제 국장에 좀 돈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그 동안은 왜 그렇게 안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의 합의점을 도출한 게 굉장히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기업 쪽에 예.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죠. 재계의 반발. 그렇죠. 하지만 아. 이번 법안도 사실 쉽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였던 게 아.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을 해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일단 이런 긍정적인 상법 개정안과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이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좀 시장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예. 6월 한 달 동안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와. 또 상단을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예. 이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의 예탁금도 증가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3년 5개월 만에 무려 70조 원을 돌파를 해냈습니다. 예. 그만큼 시장 안에서는 내가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금들이 줄지어 있다 이렇게 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다, 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기대감이 지금 높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지금 이번에 상법 개정안 통과된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수건 사업이었던 그러니까 첫 문을 그쵸. 연 것이고 네, 뭐 이제 주주에 시작인 대한 거죠. 이제 충실 의무 이런 것들 네. 들어온 것이고 앞으로 이제 집중 투표제라든지 또 자사주 소각 뭐 의무화 그쵸. 내지는 뭐 배당 소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보완이 더 될 과제는 남아 있다.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이제 좀 시작이다.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우리 교수님 보실 때도 네. 이제 증권 시장 시작인데 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해서 우리 교수님 기대감. 예. 네. 기대감.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네, 그동안- 저도 기대가 많이 돼가지고. 그동안 너무 우리 힘들었잖아요. 엄마들 예. 엄마 시대. 예. 그래서 엄마 시대도 기대되시고. 네. 아니 근데 그동안 많이 실망하다가 예. 비트코인으로 갔는데 오. 가셨어요? 아니 이제 우리 엄마들 얘기하는 아, 거예요. 엄마들이. 아, 지금 엄마들. 교수님은 자기 얘기 아니고 엄마들 얘기를 하시는 엄마를 거예요. 대변해서 나오셨어요. 왜냐면 그렇죠, 제가 대변인이죠. 동네 엄마들하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한 몇 시간씩 하세요 하루에? 그냥 그건 아닌데 한번 만나면 5시간 정도. 와, 엄마들이- 밀도 있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 엄마들이 저를 안 보냅니다. 와, 이런저런 얘기하면 또 네. 시간 많이 갑니다. 그렇죠. 교육 얘기, 부동산. 그럼요. 예. 근데 진짜 주식을 하다가 요 몇 년간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물러나 있다가 내가 괜히 했나? 아, 뭐 이러다가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오르니까 또 그쵸. 예. 글로 쏙 갔다가 그쵸. 맞아요. 두려워 너무 비싸져서 어떻게 요런 분위기에다가 그렇죠. 부동산이 또 요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다 어려웠어요 경제가. 그러니까요. 사실. 야, 진짜 이번에 이 시대의 대변인이십니다. 대변인.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예.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와. 이런 모습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아, 저는 네. 진짜 제가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네.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은 최고로 쉽게 설명하시고 네. 우리 이 교수님은 네. 가장 폭넓게 대변하시네요. 하하. 우리 엄마 시대 대변인 한번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유 영광입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상법 개정안 이제 통과가 됐고 네. 앞으로 또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쵸. 또 앞으로도 또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럼요, 이제 그럼요. 순차대로 할 건데 네. 이 개정이 앞으로 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증권가에서는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증권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천선을 막 돌파를 해냈을 뿐인데 KB증권에서는 뭐 올해까지 3,700포인트의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올해까지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개월 오. 목표치긴 합니다만 예. 연말까지 3,500포인트 이상 오를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증권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서 지금 수준부터도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예.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와서 사실 주식시장은 가장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센티먼트 아니겠습니까? 아.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심리.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와. 증권가들의 전망이 예. 결론적으로 연말까지 쭉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 네. 어쨌든 분위기는 좋은 겁니다. 지금 계속 지금 좋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증시 핫 이슈 또 네. 다른 내용도 어떤 걸 가져오셨죠? 이번 주가 좀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시일이 아. 겹쳐 있어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좀 재밌으신 게 원래 이분이 앉으면 이 소리 했다가 일었으면 딴 소리 하시는 앞과 예. 뒤가 달라서 늘 이분이 오. 하는 모든 걸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이번에도 이 관세와 관련해서 좀 입장이 바뀐 게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원래는 이제 9일까지 최종적으로 상호관세 협의 안 하면 9일부터 니네 다 상호관세 내였거든요. 네. 그때 4월달에 이상한 무슨 판넬 들고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하나 다 읽어줬잖아요. 한국 몇 퍼센트. 그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판넬을 들고 나왔어요. 판넬을 들고 직접 섰어요. 예. 근데 그럼 7월 9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행 또 안 합니다. 또 안 해요? 또 안 해요. 그렇다고 와. 유예냐? 또 유예는 아니래요. 아. 그럼 뭐냐? 그냥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대요. 그래서 오.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결론적으로 한 달 정도 또 텀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협상 기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각 국가들한테 서한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어떤 예. 서한이냐? 니네 이런 거 우리랑 조건 합의해서 최종 관세 이 정도로 타협하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라고 하고 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원래 한 46% 정도의 관세에서 이제 20%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냈잖아요. 예. 딱 영국이랑 베트남 이제 딱 두 국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7월까지 상호 관세 다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는데 결론만 놓고 보면 딱 두 개 국가밖에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예. 일단은 서한을 발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조율을 하겠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 서한 내용이 만약 공개가 됐는데 예.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관세 수치가 또 나온다. 어. 그럼 또 단계적으로 시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예상 범주 안에서 나오면은 괜찮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했던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이죠? 관세가 4월에 이야기했을 때 최고 관세율이 50%였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그게 70으로 올라갔어요. 그냥 그냥 본인도 무의식 중에 70%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최저 10에서 최대 70까지 올라가서 예. 오히려 이게 낮아지는 게 아니고 더 높아지는 건가 아하. 하는 또 긴장감이 일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12개 국가에 대한 서한이 발송이 되는데 각 국가마다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야.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고점에 와 있잖아요. 예. 단기적으로 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은 주의를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조정될 같습니다. 수 있겠다. 네. 예. 아니 근데 이 관세 교수님 트럼프 관세가 엄마 마음으로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엄마의 마음으로 관세도 지금 우리 경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네. 분명히 있다. 좀 네네. 조정이 된다는데 네. 관세는 네. 잘 해결되겠죠? 기원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네. 주식시장 상법 개정안 얘기도 했고 이제 관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지켜볼 부분이 네. 많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게 전략인지 아닌지는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으나 네. 뭐 어찌 됐든 이 정책의 일관성이 좀 깨지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은주 아나운서님께서 네. 계속 또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달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제 우리 교수님 시간 왔습니다. 네. 예, 우리 이성재 교수님 시간 왔는데요. 네.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7 부동산 대책 부동산의 지형을 바꿨다고 하는데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수님. 일단 이번에 627 대책을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있는데요. 예. 정부가 이번에는 진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어. 역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규제책이 나왔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시행 시점이었습니다. 예. 예, 이게 금요일날 발표해서 바로 은행문도 안 여는데 토요일날 바로 시행하겠다고. 아주 전격적으로. 예. 예. 이게 이제 그동안 한두 달 정도 유예를 줬었을 때 그 사이에 디데이라 이래가지고 시장이 엄청나게 또 폭발하는 걸 경험했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 이제 빚내서는 못 사게 하겠다. 이런 강한 기조가 느껴지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6억 제한이 되어졌는데요. 20억 집 살 때 10억만 있으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6억밖에 안 됩니다. 6억 나머지 돈은 내 돈이 다 있어야 돼요. 예. 자, 그게 굉장히 이제 큰 이슈였고요. 그다음에 요것들은 투기 수요를 이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기조가 좀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 15억대 이상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좀 불편해지는 거지 그 이하에 있는 매물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예. 어차피 뭐 3억, 4억만 대출받고 사는 수요도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투기 수요를 완전히 발붙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예. 자, 그리고 전세 대출. 이게 지금 1주택자나 뭐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도 아예 못 사게 하고 있는데 플러스 전세 대출도 받아서 갭 투자하는 것도 다 막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전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만 살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을 쭉 듣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출 안 해주면 돈 있는 사람들만 앞으로 집을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예. 우리는 디딤돌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도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이제 너무 올랐다, 고점 같다라는 게 조심스럽게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규제까지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예. 많이 스탠스를 바꾸는 지금 분위기가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몇 개월은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걸로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수도권의 부동산 불패 신화 이게 심리로 견고하게 있었던 네네. 상황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취임한 지 30일 네. 이제 조금 넘었는데 네.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 초고강도의 맞아요. 이 대출 규제를 한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교수님 왜 이 타이밍에 네네. 딱 나왔을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실제로 수요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서인데요. 지금 안 사면 또 못 사.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내수 경기도 안 좋고 막 이래 왔는데 예. 그 과정 가운데도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야, 지금이라도 안 들어가면 진입 안 하면 수도권으로 큰일 나겠다. 이런 불안한 기조가 계속 만연하게 되면 더 폭발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유튜브나 예. 이런 방송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 가지고 사람들이 정보를 잘 몰랐는데 요즘은 확실히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불안한 기조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실 시급했거든요.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네, 가계 대출도 역대 지금 굉장하고요. 이 굉장하다는 얘기가 작년에도 나왔는데 예. 올해 또 더 올랐어요. 네, 또 상승했고요. 예. 야, 이대로 가면 너무 큰일 난다. 정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런 규제로 뭐 누를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그 대통령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 강력한 예. 대책들. 예, 그래서 예. 사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앞으로 더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투자를 하는 수요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허.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보는 이런 시장 상황이 계속되면서 예. 꾸준히 어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뭐 갭투자라는 말을 저는 잘 안 쓰고 그냥 갭투기라고 써요. 네. 네네. 사실상 왜냐하면 갭투기가 이제 전세를 끼고 영끌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끌하는데 또 나라가 대출을 다 해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수도권에서 또 어느 한 집이 그렇게 비싸게 팔려버리면은 또 맞아요. 다른 데 영향을 주고 이러면서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은 또 무주택자들은 완전히 그냥 꿈을 상실해버리는 네. 이런 불균형. 저요. 해당되시고. 네. 저도- 꿈을 저도 상실한 해당- 자. 저- 저는. 꿈을 네. 상실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런 규제나 이게 네. 성공한다면 네. 앞으로도 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이 유동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고 그럼요. 이런 선순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사실 보세요? 시장에서 한번 자금이 풀리면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예. 끌어들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의 어떤 투기 세력이 잠잠해졌을 때 그 유동성이 주식 시장이나 또 코인 시장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순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순환 사이클에 대한 네. 기대감 말씀해 주셨고요. 아니 그리고 교수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네. 이 대출 규제라는 거는 아주 강력하게 나왔고 좀 실효적인 조치였는데 네. 이거 하나만 갖고 잡겠다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다른 대책들 더 마련해야 된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네. 이 전세가 좀 어려울 거다, 전세난이 좀 우려된다 이런 네네. 의견도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맞습니다. 전세로는 또 기간 만료되면 또 연장이 안 될 때 또 맞아요. 이사하고 다른 집을 구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 전세 대책은 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좀 다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서 원래 이제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물이 많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예. 들어가기가 힘든 구조가 될 겁니다. 사실은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구조가 조금은 바뀔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한 1000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갔다면 이제는 10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야 되는.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사려고 하는 수요가 싹 빠졌기 때문에. 예. 야, 이거는 또 전세가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조금 약간의 피해는 있거든요. 다음 어떤 규제책이 나왔을 때는 그러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좀 완화책은 약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의 어떤 정책 기조로 봤을 때는 반드시 그러한 부분도 보완하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충분히 실수요를 꿈꾸는데 내가 지금 나 월세 가야 돼? 너무 불안한데? 나 그거 너무 큰 비용인데? 이런 마음 갖고 계셨던 분은 잠깐만 좀 기다리셔라 라고 조언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지금 당장 사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네네. 심리는 이번 대출 규제로 많이 좀 눌렀으니까요. 눌러졌고 네네.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전세 문제 또 여러 네네.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네. 시간을 좀 갖고 네네. 정부 정책도 보고 좀 네네. 관망을 할 필요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경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수요 공급이잖아요. 그쵸. 근데 수요 공급인데 늘 답답한 게 네. 뭐 공급을 더 늘리자. 물론 네네. 맞는 말인데 네. 그럼 공급을 어디까지 늘릴 수 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공급이 나와도 네. 또 그걸 깹투기식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또 매물을 잡아버리면 진짜 필요한 사람 또 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부동산 정책이 아주 다각도로 좀 네네.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3기 신도시라든지 문재인 정권 때도 그거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지을 수는 없지만 선분양제를 도입할 정도로 예. 우리 앞으로 이렇게 공급할 거야라는 걸로 좀 누르려고 했으나 그게 눌러지진 또 않았거든요. 않았죠. 실제로 공급 물량이 탄생이 돼야 되는데 올해도 지금 분양 물량이 29,000, 한 3만 개밖에 안 되고요. 내년에는 10,000개도 안 됩니다. 후년도 10,000개도 안 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머지않아 발표가 될 텐데 그때 분명히 뭔가 지금처럼 획기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께 하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예. 지금 이게 사실 모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이게 실효성이 있지. 실제로 그냥 뭐 4기 신도시 무슨 신도시 해가지고 막 바깥으로 자꾸 늘리는 거는 조금 그 현실적으로 엄마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엄마들의 마음. 예, 이거 엄마 시대지 않습니까? 엄마 시대. 그럼 예. 엄마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엄마 세상이 되잖아요. 프로그램에 지금 딱 맞는 말씀을 할렐루야. 깜짝 놀라서 갑자기 아멘. 그죠? 진짜. 예. 와. 그래서 이게 공급을 딱 맞는 말씀.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다. 엄마들이 좋아하는데 해야 돼요. 엄마들의 선호.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방 분권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이 규제도 지방은 놔뒀어요. 왜 그럴까요? 지방을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죠. 맞습니다. 요즘에 예. 저도 이제 궁금해서 여기저기 지방 중개업소에 연락을 해봤더니 예. 문의 전화가 늘었대요. 오히려 지방에 이 주중 사이에. 주중 사이에. 발표 이후에. 예. 왜냐면 규제하지 않는 곳에 불안한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 또 계속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옛날에 이제 그 혁신도시 해가지고 10개 지역이나 그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엄마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맞는 말씀. 그곳이 현실적으로 잘 되기가 어려워요. 예. 지금 결론적으로 안 됐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집중해서 예. 엄마들이 진짜 가고 싶어하는 싶은. 지역에 집중해서 그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예, 너무 좋아요. 그렇게 공급을 해야 교수님. 예. 너무 좋아요. 자녀분들이 예. 나 여기 거기 직장 때문에 나 지금 우리 본사에서 대구로 내려가래. 예. 대구로 갔어요. 와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 너무 좋아. 엄마 아빠 한번 놀러 와요. 야. 여기 인프라 너무 좋고 야 이거 괜찮겠는데 이 정도 엄마와 살... 함께 살고 싶죠. 그러니까 내려가서 함께. 그냥 예. 우리 국민이 살고 싶어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 편성이나 어떤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 인프라나 이런 예. 거 집중해서 해줘야지 예. 분산해서 하면 안 된다. 와. 아니 너무 좋은 말씀이신 네, 게 저 엄마한테 좀 물어볼게요. 어디 엄마- 가고 싶으신지. 엄마 어디 살고 싶어 한번 그러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들이 네. 살고 싶게끔 만드는 그쵸. 그런 신도시나 그런 그렇죠. 이전 정책이 네네네.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혁신도시도 저도 이제 과거에 군복무를 제가 네. 혁신도시 중에 하나에서 아. 했었는데 보통은 이제 기관만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쵸. 엄마들이 안 오고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아빠들이나 아니면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그분들만 내려오시니까 맞아요. 맞아. 사실은 이게 인구 분산도 잘 안 네. 되는 네. 효과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아 오늘 너무 중요한 네. 부분 짚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네. 이은주 아나운서님 어떻게 왜냐면 보십니까? 실제로 저도 지금 사는 동네가 예. 저희 엄마가 가자고 해서 저희 집이 다 이사 간 거거든요. 엄마 시대. 엄마 시대에 엄마의 마음을 움직여야 예. 되는구나. 네. 네.
아주 중요한 핵심 정책의 포인트. 네. 예. 와. 아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께도 이제 바라는 점이 하나. 예. 이게 사실 이번 규제가 요대로 끝나지 않을 건데요. 또 추가로 어떤 규제가 나오더라도 역대 정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사실 어떤 강력한 규제도 보통 이 효과는 6개월을 통계적으로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효 기간이 있군요. 예, 그 이후에는 다시 시장이 회복이 되고 돌아오는 경우를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지켜봤는데요. 예. 이게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굉장히 강력하게 왔거든요. 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것들도 강력할 것 같아요. 뭔가 6개월보다 더 갈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내년 6월 3일 또 총선입니다. 내년 6월 3일 지선. 죄송합니다. 예, 지선. 네, 지선입니다. 예. 네. 아침이라 지금 저희. 그렇죠. 예. 예. 아니, 엄마 시대라서 제가 엄마들은 원래 이게 깜빡깜빡합니다. 그거를 또 지금 네. 살짝 그것까지. 지금 지금 제가 엄마의 야. 너무 빙의를 해가지고 일상에 제가 있던 거를 약간 살리신 아하. 거예요. 아하. 느낌적으로. 예. 아니 근데 저희 교수님이 또 예. 눈빛이 아빠 눈빛이 아니고 엄마 눈빛이긴 해요. 예. 그쵸. 눈이 촉촉하시고 아니 또 어머님들과도 하루에 5시간씩 그러니까요.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니까 역시. 네. 오늘 또 마인드만큼은 정말 엄마 시대로 세팅을 네. 플로해서 오셨고요. 네, 엄마. 조금 방송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수님은 네. 아까 10분 전에는 내용이 너무 좋으셨는데 네. 집중력이 오래 못 가시니까 흔들리시면서 네. 조금 깜빡을 하셨는데 뭐 네. 좋습니다. 네네. 우리 이윤주 아나운서님 네. 이제 부동산 얘기도 짚어봤고 네, 앞으로 요 유동자금들이 주식시장 또 아까 그쵸. 뭐 코인도 얘기하셨어요. 네네. 코인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요즘 또 가장 주목해야 될 점, 그쵸.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네. 게 있습니까? 우리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수요 공급 언급을 했는데 사실 네. 수요 공급 측면에서 최고 수혜주는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비트코인. 합니다. 정해져 있는 공급량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길 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2,100만 개 공급량인데 최근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기관이 산다, 국가가 산다, 점점 비트코인을 사려는 큰 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최근에 가격이 벌써 10만 9천 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신고가가 11만 1천 달러, 지금 10만 9천 달러.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가격이 움직이고 있고요. 아마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와 준다면 이 매크로 지표와 함께 코인 시장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만 예. 일단 당분간은 주식 시장과 함께 좀 커플링이 돼서 가격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예.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또 주말 사이에 재밌게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일론 머스크가 창당 선언을 했잖아요. 예. 아메리카 파티 만들겠다고. 그거 말하자마자 아메리카 파티 코인이 나왔거든요. 또 코인이 나왔어요? 밈코인이 나왔어요. 무려 주말 사이에만 200억 원이 넘게 몰렸습니다. 와. 단순 밈코인인데. 밈코인. 네, 야, 120%. 그만큼 뜨겁다는 거죠. 네, 몇 시간 동안 예.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와 공급이라던가 유동성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좀 재밌게 예. 단기 관점에서 지켜볼 만한 건 또 코인 시장이지 않을까. 아. 네. 아니 근데 그 좋은 알트코인 골라내는 법을 좀 알려주시겠다고. 좋은 알트코인을 골라내는 예. 거는 일단 트위터에서 뭐가 새로운 그림이 올라온다, 짤이 올라온다. 예.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알트코인은 너무 장난스럽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내가 뭐 그림을 봤는데 재밌잖아요. 예. 주목하세요. 아, 그게 주목을 코인이 될 해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유 꿀팁 너무 좋았고요. 네. 우리 교수님도 꿀팁은 준비해 오셨죠? 엄마 말고. 준비했습니다. 예. 그럼 꿀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저희가 이제 방송 마무리할 건데. 네. 예. 준비되셨죠? 예, 꿀팁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잠깐 기다리시면 좋겠다. 아, 예. 아까 말씀하신. 네네. 예. 아직은 지금 때가 아니다. 때가 네, 아니다. 정부의 기조가 예. 그 어느 때부터 강력해 보이고요. 어. 근데 아까 웃고 떠느라고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놓쳤는데요. 그래서 정부 규제가 몇 개월 가다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조금 필요한데 그 근본적인 대책 개념이 뭐냐면 예.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면 원래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잠깐 머물러 있는 이렇게 비켜나 있는 거지 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마음이 예.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조금 대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예. 관망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게 좋은 그러니까 이제 관망이라는 말이 이제 엄마들의 마음 또 네. 우리 아빠 마음들이 좀 안정될 수 있게 안심될 수 있게 네. 정부 정책이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또 우리 이윤주 아나운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